안녕하세요. 실록한담 진행자 최준기입니다. 요즘은 공중파 TV에서조차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시대상의 반영일 수도 있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남녀의 애정 문제는 동서고금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불륜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 그리고 덤으로 오동 스캔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요즘은 TV 채널 돌리기가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드라마는 물론이고 예체능 프로그램까지도 막장의 끝판왕 같은 불륜 사연을 소개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이걸 소재로 토크를 하던데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 미혼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지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꼰대라 그러는 걸까요? 사회학자들도 이런 현상을 여러 각도로 해석하던데요. 저는 6년 전 폐지된 간통법의 영향도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사회 일각에서는 간통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1조 일명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때도 찬반 양론이 팽팽할 만큼 논란이 컸던 법률입니다. 이후로 위헌 재판이 여러 차례 거듭되다가 2015년 2월 위헌 판결이 남으로써 이 법률은 폐지되었습니다. 판결 요지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거지요.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부부의 성적 성실 의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거나 불륜 증거를 찾아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직도 많은 이유입니다. 남녀 문제를 형사소송법 한 줄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본연의 내재에 있는 복잡한 이 문제를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엄격한 사회제도와 상하 신분질서가 철저한 유교 사회라도 남녀의 애정 문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죽도록 얻어맞거나 재산의 일부를 떼어주고 해결한 경우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고요. 조선왕조실록, 그러니까 조정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사건만 해도 198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록에 나오는 첫 번째 간통 사건은 유감스럽게도 임금의 종친인 이조라고 하는 분입니다. 1394년 6월 1일 이조가 한밤중에 전 한양 참판 박덕이의 집에 찾아가 그의 딸과 간통했다고 보고하자 태조가 크게 노해서 성안은 물론이고 외곽까지 철저하게 수색해서 검거하고 숨겨진 자도 엄벌에 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간통이기보다는 성폭행범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이조는 상장군, 그러니까 종삼품 무관직이었는데요. 태조와는 아주 가까운 종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이상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추정해 보건대 이조 사건은 조선 최초의 권력형 성폭행 범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권력형 성범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의 원조이신 셈이시죠. 지금이야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불륜의 범위와 양형 기준이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물론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관계도 불륜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불륜의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야만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해진 편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선시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부인을 여러 둘 수 있었고 소위 축첩이 부와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심지어는 관기까지 둘 수 있었던 시절이니까 어디까지를 간통으로 보고 둘째 부인이나 셋째 부인도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지
뭐 여러 가지로 복잡했기 때문에 명문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록의 사례로만 보면 간통죄의 범위가 오늘날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간통죄의 대상이 배우자와 그의 상대로 국한되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적상 관계가 없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면 모두 불륜으로 처벌을 한 겁니다. 양형 기준은 사례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례별로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이나 CCTV로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이 가능하고 머리카락 하나만 가져도 유전자 검사까지 가능했지만 그때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잡히지 않는 한 딱 잡았다면 불륜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채택된 것이 현장 중심의 증거 제일주의였던 겁니다. 세종실록 1432년 6월 18일자 세종이 육조에 지시한 내용입니다. 소근소사가 의부다들 변득비와 간통하여 임신하였다니 하늘이 용서치 못할 일이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니 당장 엄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당시 법에는 당사자가 직접 간통을 자백했거나 정황상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경우도 불륜을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가 아니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없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증거 불충분으로 훈방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년 후쯤 발생한 유사한 사건에서 세종은 아주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한 방에 있다가 잡힌 것만으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하신 건데요. 이에 반해서 우의정 최윤덕은 법률만 보면 그렇지만 집으로 유인하는 가정이나 모든 정황이 간통 현장에서 잡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디에도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임금과 신료가 논쟁을 벌일 만큼 천륜을 저버린 심각한 범죄였지만 동영상 촬영도 안 되고 DNA 검사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황만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결국은 훈방 조치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당사자가 간통을 인정했고 모든 정황이 불륜임을 드러내고 임금이 부글부글 끓는데도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에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실록 1448년 6월 5일 기록입니다. 이조 정랑 이영서가 사정, 그러니까 정칠품 및 민서의 여친인 소양비 방에 들어갔다가 민서와 그의 친척들에게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상투가 잘리고 옷이 벗겨지고 대로변에서 죽도록 맞아서 들것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형조는 간통 혐의자 이영서를 처벌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여자의 방에 들어간 것만 가지고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든 민서를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한 겁니다. 이에 앞서 1432년 6월에는 치정에 얽힌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형조에서는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김상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이물금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종께서 버럭 화를 내면서 죽일 놈을 죽였는데 웬 사형이냐? 징역 정도에 처해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자 형조에서 저희도 주상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간통 현장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살인을 간통과 관련이 있다 하여 감형하여 준다면 추후 유사한 사건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현장 중심의 증거 제일주의를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실록한담 시청자분들은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분들인데요. 요즘 법도 아니고 조선시대 법 얘기 들으시려니까 지루하시죠?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누르시고 잠깐 쉬었다 가실까요? 고품격
역사 교양을 지향하는 실록한다면은 맞지 않는 주제인데요. 그럼에도 졸음 방지를 위해서 조선시대 2대 스캔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유감동과 오우동 사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말하기 싫은 내용인데요. 유감동의 남편이 저와 동명이인인 최준기이거든요. 양반가의 기수였던 유감동은 결혼 초에는 원만했습니다. 남편이 평강 현감 시절에 건강 때문에 서울로 돌아왔는데요. 이때 좀 일련의 그 사건이 있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일탈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창기를 자칭하며 문남자들을 만났는데 사원부에 확인된 남성만 무려 39명이었습니다. 오우동과 크게 다른 점은 상대가 대부분 관료였는데 전 남편의 매제, 영의정과 그의 조카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근친들이 많았습니다. 사원부 조사가 1427년 8월 17일 시작해서 9월 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조사가 끝나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감동의 리스트에서 영의정은 물론이고 종친들 명단이 다수 나왔기 때문에 세종이 서둘러서 사건을 덮어버린 겁니다. 이로부터 53년이 지난 1480년 7월 조선사회를 발칵 뒤집은 오우동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종 때였는데 임금의 종친인 이수가 역시 종친가의 며느리인 오우동과 간통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유감동 사건과 크게 다른 점은 상대가 은장이부터 시작해서 고위 관료, 노비까지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았어요. 학습 효과일까요? 유감동은 조사할수록 고위직이 나오자 서둘러 입을 막은 경우이고요. 오우동은 그 반대입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리스트를 돌려버렸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오른 고위공직자들이 불안한 나머지 입을 막는 것보다는 차라리 차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억울한 사연 때문에 훗날 더 유명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록에는 양형기준을 엿볼 수 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1424년 2월 6일입니다. 목사, 그러니까 지금의 도지사쯤 되는 정관의 집을 드나들던 중이 정관의 첩, 복덕과 간통한 사건입니다. 형조는 법이 주인의 처와 간통한 노비나 고용인은 차명, 첩과 간통한 자는 한 단계 낮은 곤장 100대 또는 삼천리박 귀양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자는 곤장 100대에 처한다는 대목입니다. 같은 간통이라도 관계나 지위에 따라서 형량을 달리한 겁니다. 요즘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현장 중심의 증거 제일주의였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간통 사실이 드러나 맞아 죽거나 패가망신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가해자도 살인죄로 차명을 당하거나 곤장을 맞아 불구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순간의 불장난이 여러 사람을 죽게 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겁니다. 사회 규범과 풍속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남녀의 문제는 동서고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부의 성적 성실 의무보다 자기결정권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멀지 않아 간통죄가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지켜야 할 사랑과 순결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다 함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